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회 별세 소식과 장례 소식까지 함께 겹쳐지면서 발인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신 상태입니다. 향년 67세의 나이로 결국 별세를 하게 되었고, 사실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며 1984년도 코리아타임스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던 고인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아시다시피 86년도에 중앙일보로 옮겨 정치부 기자, 워싱턴 특파원 등을 지냈는데, 이 논설위원으로서 칼럼, 김진의 시시각각을 통해 보수 진영의 대표 칼럼니스트로 자리를 잡게 됐고, 사실 2017년도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하게 되면서 서울 강남갑 조직위원장, 홍준표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보수개혁위원장 등을 역임하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결국 이 고인이 별세를 하게 된 소식이 언론 기사를 통해 쏟아지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의문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면 왜 기사화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관련 기사의 양이 현저히 적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진실 규명을 왜 해주지 않냐? 경찰 조사에 대한 발표가 미흡하다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상태이기 때문이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 자료 조사와 또 이 언론계의 관련 지인 등을 통해서 좀 알아본 결과 굉장한 반전이 있었다라는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고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의 언론학 석사를 지내기도 했고요. 2014년도 언론 부분에서 효령상을 받았고 2011년도에도 논설 논평 부분에 대한 언론상을 받기도 했으며 2006년도부터 16년도 10년간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학력이면 학력, 경력이면 경력, 빼놓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고인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양분화되고 있어요. 양립하고 있다,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극찬을 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양분화가 됐을까?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 놀라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인은 이 보수 진영의 보수 논객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제가 앞선 영상에 올린 내용만 보신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무슨 논객이냐, 아니다, 헛소리만 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2017년도,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되기 전에 이미 고인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좌파 정권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 이 당시 때 자유한국당이 입당을 하여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수의 새로운 희망, 새로운 깃발이 되겠다. 김대중 노무현 10년 좌파 정권이 저지른 일, 지금 마치 정권을 잡은 것처럼 행동하는 오만,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 나라를 뒤집어 놓겠다라고 협박하는 걸 보면 그들은 안 된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모든 것이 불안해진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 때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이 좌파 세력의 큰 아들이며 안희정 충남지사는 막내 아들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모두 같은 세력이다 라고까지 맹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500만 자유민주 통일국가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다. 보수를 개혁하여 좌파 정권을 막고 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 자,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이 정도로 맹렬하게 보수 진영에서 입장을 말했다라고 한다면 보수 논객이라고 칭할 만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였을까요? 고인에 대한 많은 논란거리가 발생을 하게 됐던 거죠. 제가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수 논객 김진, 국힘, 늙은 거북들이 모여 사는 삶이다. 제대로 망했다. 야, 이게 같은 보수 진영의 논객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 국민의힘당을 맹렬하게 비판했다라는 사실이 아마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개함을 느끼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히 탄핵 반대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출에 혹평을 남겼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인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후보의 승리로 끝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크게 혹평하며 개표가 발표되고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아주 제대로 망했다 라고까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선 기사 내용을 보면 유족은 아들 김찬호 씨가 있고요. 빈소는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마련이 되어져 있고 발의된 13일 오전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지는 인천 가족공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이 장례식장에서 많은 유족분들과 빈소를 찾은 조문을 오신 조문객들의 오열과 탄식이 쏟아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보수 논객으로 활약했다라는 고인의 상황과는 다르게 몇 가지 논란이 더 있었어요. 이것도 작년 4월 달의 기사인데 헌재 이미 8대0 합의를 봤다. 5대3 기각 가능성은 제로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8대0으로 헌재가 합의를 봤다. 막 이런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사실 보수 진영이다 보니까 어찌 본다면 단순 논리로 보수 진영의 편을 들어야 하는데 이 고인은 사실 진보 성향에서 좋아할 만한 좌파들의 성향에 좋아할 만한 발언들도 많이 했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 당시 때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방송에 등장을 해서 김 전 위원은 이러한 말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 전 대통령이 어떻게 사과하셨느냐. 자기 몰래 가족이 640만 불법 달러 자금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상실감을 느꼈다. 그래서 큰 부끄러움을 안고 억울하게 사과를 하였는데 민주당은 그걸로 일종의 경제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을 종로에 딱 공천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사회자가 지금 논쟁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제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640만 달러를 받고 뉴욕의 고급 아파트를 사서 그 돈을 가지고 딸이 무언가를 했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양쪽 진영에서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양쪽 진영에서 다 비판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상황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뭐 최근 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모를 했지만 놀랍게도 이 고인에 대한 기사 내용 중에 그 외에 다른 누군가가 고인을 추모했다라는 정치계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한 줄도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부고 소식은 몇몇 군데 전해지긴 했지만 이게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고인이 안치되어 있는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의 행렬이 이어졌을 것이고 정치계에 관련된 인물들이 방문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왜 이것이 기사화되지 않고 왜 사건에 대한 것은 진실규명이 되지 않냐?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 제가 알아본 바 결정적인 이야기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바로 유족들의 바람이었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기사화가 되지 않고 사건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뒤에는 유족분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애당초 이 기사화되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인이 지금 어떻게 별세를 했고 그것이 인천대교였고 이런 내용조차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부검조사는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인에 대한 많은 기사 내용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실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몇몇 언론사에서만 장례식장의 현장과 소식을 전했을 뿐 그 외에는 별다른 언론사의 어떤 활동이나 또 다른 이야기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고인은 불과 며칠 전까지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했는데 아무리 이런 논란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황망하게 떠날 수 있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 뭐 의문점을 제기하고 논평을 할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자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족분들이 원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정치부 언론인들 입장에서도 이런 고인에 대한 케이스의 경우 사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기사화하는 걸 지향한다고 해요. 그런 모든 어떤 상황적인 것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고인에 대한 관련 소식들이 뚝 끊긴 것처럼 보이지 않나. 유족분들 입장에선 통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참한 마음이 들 것이고 굉장히 오열할 수밖에 없다. 제가 뭐 현장 취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굉장히 침통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호사라는 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한평생 정말 진보와 보수 이걸 가리지 않고 양쪽의 비판을 받으면서 일생을 살아왔던 그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정신적 압박감과 불안감도 높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이 이 유튜브 활동을 하는 유튜버들도 아무리 화면 앞에서 웃고 떠들고 멀쩡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연예인과 정치인 다 마찬가지의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인의 과거의 활동 이력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비판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켰느냐? 어제 김진 논설위원님께서 돌아가셨다.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고 아직도 잘 믿기지 않는다. 슬프고 황망하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고 해요. 하지만 김진 선배님께서 방송과 논평으로 어두울 때 해안을 보여주셨고 헤맬 때 길을 보여주셨고 머뭇거릴 때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셨다. 직접 인연을 맺은 뒤에는 더욱 각별한 관계가 이어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고인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 나라가 정말 잘 되길 바랄 뿐이다. 바른 길로 가면 몸을 던져 지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보다 매섭게 비판하겠다라고 말하며 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수라고 해서 무조건 보수 편을 들고 진보라고 해서 무조건 진보 편을 드는 성향이 아니라 본인은 보수의 성향이긴 하지만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면 매섭게 비판하겠다. 그래서 보수 논객이라는 별명을 얻은 거 아닐까 싶어요. 이 한동훈 씨가 자신의 고비마다 연락을 주셔서 고언을 해주셨고 한번 통화를 하면 2-3시간은 기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잘 될 때는 연락이 없으셨고 오히려 본인이 어려웠을 때만 연락이 왔다고 해요. 그럴 때 해주신 고언 중에 자신이 받아들인 것도 많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선배님의 말씀이 다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제명당한 뒤에 이 고인께서 추운 날 직접 항의 집회에 참석하여 연단회까지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막상 그렇게 도와주실 때는 자신에게 미리 연락 한 통도 안 하시고 도움을 줬다라고 합니다. 해안과 용기를 겸비한 애국자 선배님을 추모한다, 잊지 않겠다. 마지막 방송에서도 저에 대한 진심 어린 말씀을 해주셨고 깊이 새기겠다. 편히 쉬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친한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씨가 이렇게 고인에 대한 추모를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논란이나 의문점을 품고 있지 않지만 사실 이 고인을 오랜 시간 지켜봤던 많은 분들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사건이 터졌을까? 정말 신기하다. 물론 고인에 대한 명복이 우선적으로 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이 고인에 대한 예전 발언을 보면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어지럽힌 나라 노인이 구한다. MBC 100분 토론에서의 발언이 논란대에 서기도 했지만 24년도에 상당한 소신 발언을 했다라는 평가와 아니다. 세대를 비하하는 발언이다.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이 당시 때 현재 총선 위기론에 빠진 여당이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가 60대 이상들의 아주 높은 투표율, 예상 외의 높은 투표율이다.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를 노인이 구하게 된다. 이건 고대 그리스 때부터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당시 때 이제 좀 젊은 세대들과 많은 충돌이 있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발언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세대 갈등과 분노를 일으킬 가능성이 지금 뭐 사실상 엄청난 애도의 물결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어떻게 직전 날 바로 며칠 전까지 끊임없이 활동을 해왔었는데 왜일까? 뭐 어떤 분들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신 발언을 하다 보니 상당히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심적인 부담감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안타깝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보면 제가 김진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고인의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나온 기사의 개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6개까지가 최신 기사예요. 그리고 7시간이요, 8시간이요, 9시간 전. 자, 9시간 전에 또 하나, 7개죠. 10시간 전,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15개.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인에 대한 기사 개수가 15개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설위원은 직전까지 왕성하게 유튜버 활동을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다. 명복은 빌지만 언론계에 심한 좌절감을 느꼈던 건 아닐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은 각자가 숨기고 있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을 과감하게 했었던 고인의 입장을 많은 분들이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논란이 많았었던 이야기도 사실 존재해요. 제가 뭐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보수 논객이라는 명칭답게 이런 삶을 살아왔던 당사자가 갑작스럽게 인천대교에서 하필이면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명소에서, 명소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유명한 장소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에 사실 평소에도 의리 있고 훌륭했던 고인에 대한 많은 분들의 기억과는 다른 이 결과에 마음 아프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에도 과연 이런 선택을 당사자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당사자의 선택에 있어서 뭔가 의문점이 있을 만했을까? 사실 경찰 입장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가 굉장히 적기도 하고요.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무려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했고 언론계에서도 굉장히 주목했었던 고인이기 때문에 이번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과 이미 조사가 끝났다라는 의견으로 양립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어주면서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